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월 3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요.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되고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그러네요. 받으세요. 네, 자, 2020년 첫 금요일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사실 그 연초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연말 27일부터 시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 대조주 양도 차익 과세, 뭐 이런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결국은 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일변도의 편식장은 좀 해소가 됐어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물론 연초에 1월부터 4월은 되게 시세가 좋은 때가 많기도 하지만, 1월 달은 초반에 급격히 올랐다가 좀 등락을 크게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염두에 둬야지, 그냥 계속 1월부터 4월까지 시세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좀 아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메이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오르고 외인들이 매수를 오늘 거래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안 한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것도 전기전자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사고 있어요. 네, 네네. 금융업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묘한 변화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금융업을 왜 사겠느냐? 제가 볼 때는 환율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화 강세를 이용한 그런 어떤 차익, 이것을 외인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주 하면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매수하면서 환율 시세 차익도 환율도 차익도 먹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플레이를 환율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전자 쪽은 이제 시총 상해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등락이 급격하게 심할 수도 있습니다. 1월장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물론 소외됐던 IT 중소형주 쪽이나 또는 기타 테마주나 이슈주 쪽이 힘을 좀 내고 있어요. 네, 최근 힘을 내고 있죠.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죠. 테마주나 이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만 하셔야 돼요. 그쪽은 자신 있는 분만 하시고 또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기업 있죠. 네, 이런 쪽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해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서 2020년 시장 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체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화전자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기업 개요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화전자 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진동 모타 쪽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과거에는 알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턴어라운드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나쁜 점, 좋은 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정밀 전자 부품이나 소재 쪽 위주의 글로벌 리더다. 되게 이렇게 이제 큰 개념으로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홈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죠.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정밀 전자 부품 업체이면서 소재 산업이면서 글로벌 리더다.
5% 이상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다고 그러죠. 많이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네. 제조업에서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자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추상적이죠 개념이 지금 그죠? 네,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그쵸. 지금 현재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간다면 기기용 부품 생산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비즈니스 서머리에서 한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신용평가사 두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 위쪽 신용평가사는 전기전자 소재, 네. 정보통신기기 부품 제조 나와 있죠. 그리고 주로 92% 매출액 92%가 통신기기용 부품 매출액. 그리고 밑에 그 신용평가사에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을 강조했죠. 네. 사실은 최근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그 신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석 만드는 진동 모터나 뭐 자석 이런 위에서 전장 부품 쪽으로 다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산되는 품목은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AFA 있죠. 네. 이게 대부분이에요. 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폰하고 상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그리고 OIS 그거는 이제 손떨림 자동 방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셔터 누를 때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방지를 하는 건데 카메라가 좀 더 고급화될수록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이제 진동 모터나 사무자동화 OA 부품 그리고 PTC 쪽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되는 쪽이죠. 네. 이런 쪽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 그 제품에 대한 그림을 잠깐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좀 알기 쉽게 그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렇죠. 뭐 지금 바이브레이션 모터 이게 진동 모터예요. 원래 그렇죠. 이걸로 출발을 한 회사인데 최근에 그 밑에 보면은 AFA죠. 이 그 자동 초점 장치가 이게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IS는 아까 손떨림 방지라고 그랬죠. 네. 카메라 고급화되면서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PTC 히터 오른쪽 위에 그죠? 네, 전기차 쪽. 최근에 그리고 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겉에 그 어떤 구성 박스 있죠. 네네. 작은 박스까지 만든 걸 이걸 모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에 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래서 매출 비중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되게 오토 포커스 쪽이 85%죠. 네네. 그죠? 이제 다른 쪽을 많이 그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PTC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모터 그리고 OA 부품 뭐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자, 통신 기기용 부품을 생산하고 또 소재 산업을 하고 있는 자화전자 기업 KO까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화전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장 단점은 이제 실적이 아직 시운통찮다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적자를 면치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 좀 턴이 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였고 4분기에는 되게 이제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그 덜 건 덜고 비용을 많이 그 가산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조금은 처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금년이죠. 네, 금년에 대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작년 실적을 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있죠? 네, 파이낸셜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화면 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자, 위에 제목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혼동이 되네요. 네, 혼동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그 2분기까지는 신통치 않았던 그런 모습의 실적이 나타났었어요. 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3분기에 그 동그라미 치고 4분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지만 네. 3분기에 확연하게 올라왔죠. 네, 3분기에 확연하게 올라왔고 4분기에는 조금은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네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해는 2020년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나간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 자랑스러운 정도의 실적은 못 되고 있다. 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안 좋은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개성의 자화전자 연결 관계사가 있어요. 관계사. 개성공단. 개성공단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쪽이 좀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산이 한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외관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북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주가는 급락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너무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산이 좀 적은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슈가 통할 수가 있어요. 네. 대북 이슈가 좋게 풀릴 때는. 그러니까 이걸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강점 부분으로 그냥 해석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유사 기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뭐 실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뭐 내세울 건 없죠. 한번 화면 볼까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뭐 퍼나 아로이나 네. 지금 현재 뭐 견줄 수가 없죠. 네, 작년 실적이 신통치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잘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 한번 가볼까요?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해도 작년에 안 좋은 실적인데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좋을 리가 없죠. 네, 좋을 리가 그쵸,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상대 가치가 아직까지는 좀 신통치 않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냐면은 한 개 증권사에 의한 평가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증권사들이 평가를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신뢰감이 좀 들 수 네, 그쵸. 있죠. 근데 한 개 증권사에서 계속 평가한다는 것,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박강호님이 애널이 계속 작성을 해왔는데 증권사 보고서가 대신 거만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작성자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성자가 하나라면 좀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자화전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면에 좀 긍정적인 점들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쪽을 보면은 이제 많이 있어요. 네. 지난해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가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 실적을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여요. 네. 6개월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금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이전에 움직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저점이 벌써 나왔어요. 저점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주가는 띄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나타나느냐? 이유를 제가 이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단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있죠? 네. 아까 봤던 봐요. 겁니다. 예. 아까 보았던 거, 예,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빨간 네모 쳐놨죠, 길게 네, 직사각형으로. 2020년도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한 개 증권사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다소 신뢰도에서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을런지는 네. 몰라도 대개 2020년 실적 보세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85억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자, 적자에서 이런 정도로 급격히 턴이 된다는 겁니다. 주가는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도 좋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는 종목이 더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 네. 그러면 왜 실적이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되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사양 카메라가 전부 고사양으로 가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폰 가질 분들은 다 가졌어요. 그쵸. 휴대하실 분들은 다 휴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카메라를 사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렇게 접는 걸 산다든가 네. 아니면 기존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폴더블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카메라가 아주 좋다든가 그런 어떤 특장점이 있어야 팔린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고사양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소비자들이. 그럴 경우는 고사양을 위해서는 어때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초점이나 이런 거 제대로 맞추려면 뭐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포커스를 조정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손떨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OIS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공급 단가가 좀 인상이 되는 앞으로 그런 건에 플러스 메리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괜찮고 또 과거에는 이 OIS 손떨림 방지 장치가 주로 이제 프리미엄 폰, 좋은 폰 있죠. 그쪽에 많이 갔었는데 네네. 이제는 보급형 쪽으로도 그쵸.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OIS는 또 중국 쪽에 매출권이 좀 있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 고화소 카메라를 아무래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특장점을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자화전자가 그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높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 자성 소재건과 관련된 기술을 지금 이제 자화전자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자들님이나 그 매수하시는 분들 그 이슈가 뜨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슈가 뜨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자화전자는 히토류를 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히토류 저감형 고효율 자성 소재와 관련된 자석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히토류 네. 관련해서. 예, 그렇죠. 네. 자성 소재죠. 자성 소재. 근데 네. 이 자성 소재가 어디에 관련이 되냐면은 이 전기차 구동 시스템의 핵심 소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주가 크게 뜨는 것들 보면은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크게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나 이슈화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겁니다. 네. 네. 이 점도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개성의 그 자회사가 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화면을 한번 갖고 온 게 있는데 관계사 현황권에 대한 화면이 좀 있습니다. 예, 관계사 현황 네, 나왔네요.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이 지금 오른쪽 밑에 한번 보세요. 자산란에 그 개성 자화전자라고 있죠. 예, 얼마치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개성 자화전자 네. 주해서 네. 지분율이 100% 그렇죠. 이렇게 100%인데 나와 있네요. 오른쪽 끝에 밑에 보면 자산이 얼마예요? 4억 아닙니까? 4억. 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권과 관련된 건 호재가 되면은 이슈화돼서 시세를 낼 수 있지만 뭐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어요. 네네. 다른 쪽에 그 관계 회사들, 연결 대상 회사들 보세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지금 현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대북 이슈가 잘 돼서 그 건이 나오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연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 자산 항목에서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동 자산 항목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순연금이 있죠. 네, 네. 순연금이 있습니다.
유동 금융자산이 575억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현금성 자산이 41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당장 바꿀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현금을 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그 유동성이 풍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유동부채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위에서 보시면 이제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있죠. 네네. 606억입니다. 이것하고 상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커버할 수가 있는 거고, 순연금을 1,000억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네. 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산하고 이제 수익 가치가 있잖아요. 있죠.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익 가치는 자동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퍼도 PER도 좋아질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순자산 가치 밸류에이션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한 0.7배,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걸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면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봅니다. 네. 주가 관련 지표를 보니까 지금 뭐 퍼는 그 최고 22배, 최저 8배 수준이죠. 8배 수준. 근데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퍼가 8배입니다. 수익 가치로 봐도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BPS 예상이 17,000원 선이에요. 그러면 0.64배 정도의 PBR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그 0.63 하단에 거의 지금 현재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순자산 가치 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죠. 수익 가치 면도 물론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순자산 가치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공매 대차 보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대차. 네. 자, 공매도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대차도 거의 없어요. 네. 네. 자, 이런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보니까 그 다음 화면이죠. 네. 매매 입체 분석. 예. 자, 외인들이 매수를 화끈하게 하죠. 예. 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관도 좀 가세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수급을 봐도 현재 양호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강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장단점을 다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장점이 많은 자화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차트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의 특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턴어라운드 매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가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순연금이 많다는 거 네. 덧붙여서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까 PTC 건의 제품이 있다고 그랬죠. PTC 그쵸, 있다. 그쵸. 요것이 미래차,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건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것. 요게 세 번째 강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수급이 역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크게 거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때 거래가 터진 게 이게 무슨 그 대북 이슈 때문에 올린 거는 아니고요. 이때 기관이 사 들어왔었고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기관이나 외인이 좀 매도를 일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동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생각은 좀 틀려요. 이때 거래가 되면서 매집이 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다시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흐름이라고 봐요. 왜 그럴까? 그거는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보자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들어오지 않았나 여기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뭐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또 올랐죠. 올랐네요. 오늘 올라버렸어요. 이게 안 올랐으면 참 좋은데 올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매수 범위는요. 대개 한 1,800원에서 11,200원 상간 네. 요 정도 좋습니다. 요 정도 좋고요. 목표는 어떻게 보느냐? 목표는 그냥 뭐 차트 가지고 설명할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EPS가 1,300원 선 정도 가면 지금 8배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최소한 10배 정도는 가야 돼요. 네, 최소한 10배 정도 가야 되니까 14,000원은 가는 겁니다. 네. 14,000원은 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 다만 지금 4분기 실적은 바로 좋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급하게 올린다라고 보진 마세요. 뭐 이슈가 붙으면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목표는 되게 14,000원에서 15,000원. 네, 요 정도 라인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오면은 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 라인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10,000원 선 정도 깨지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자화전자인데요. 전문가님께서 매수가는 1,800원에서 11,2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자화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0년 해가 바뀐 건 며칠 안 되었는데요. 오늘 벌써 금요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 새로운 해의 첫 번째 주말도 역시나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